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국내 증시는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복도 안 되고 오늘 빨간불 켠다고 해도 어제 너무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반등은 아닙니다.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일중 저점이 806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어제의 저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했고 반도체가 오늘 살아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또 코스피에서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인 기관 순매수도 소폭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거래소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660억 원대, 기관은 230억 원대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소폭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200억 원대인데 이제 어제부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나타나면서 지금 국내 증시 상당히 하방 압력 강하게 안아가고 있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그 불확실성 안에서 좀 헤엄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외국인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HBM 3분기 양산 기대감이 조금씩 더 살아나는 모습이죠. 오늘 그래도 나름 삼성전자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지배 섹터입니다. 가장 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상승하는 그 속에서 알테오젠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8%대의 강세 흐름 나오고요. 자동차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현대차, 기아만 조금 더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신고가까지 반등하려는 움직임인지 자동차에 대한 관점도 여쭤보고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호실적 모멘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타이어까지 자동차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어떤 종목 살까요? 기관은 자동차를 삽니다. 기아가 1등이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담았는데 기관은 기아와 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오늘 두 매체가 조금 다른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비슷하면서 좀 다르네요. 기관도 이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 PBR 쪽 담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신한주주 담고 외국인이 아모레퍼시픽 담았다면 기관은 한국콜마 담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도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10은 하이투자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증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암울합니다. 계속 하락하기만 하고 반등은 안 해주고 투자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체크를 해야겠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YC.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실적 너무 좋을 거다. 일단 컨센은 5조 1,900억 원 정도인데 6조 원대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적 나오고 나서 웬일로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오늘 이번 주에 같은 흐름 기대해도 좋을 자리일까요?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 흐름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쪽에서는 당연히 HBM 3E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물론 이제 HBM3나 HBM4까지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 차원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아닌가. 물론 이번 주말에도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미국 투자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왜냐면은 애초에 트럼프 후보 자체는 워낙 이제 자유 경쟁을 계속 이제 하는 거를 방안을 하고 있는 거고 왜 굳이 보조금을 줘서 그걸 키워야 되냐라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멘트가 이후부터 어제 오늘 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매도수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1분기 때 SK 하이닉스 실적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낸드 쪽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특히 2분기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디램도 중요하지만은 애초에 3월 20일쯤에 양산이 시작됐던 HBM3E 관련된 2분기 매출이 얼마만큼 마진이 더 크게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는데 이 HBM의 그 마진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사실 시선이 오는 게 아니라 3분기 삼성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더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거군요. 일단 그 최근에 반도체가 좀 공포에 짓눌린 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왜 나스닥하고 엔비디아하고 다 잘 갔는데 그럼 하이닉스 오늘 또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요.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편입해서 제외하겠다. 요거. 맞아, 요거. 물론 TSMC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실 그동안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실 6만 원대에서 이제 8만 원대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서 당연히 외국인 시각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모건스탠리나 JP모건도 최근에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블룸버그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좀 건강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4분기 올릴 실적에 대한 선장률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3, 4분기 때 성장할 가치보다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쪽에 베팅을 더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두 회사가 같이 덩달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4월 달부터 양극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사야 되나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지금 84,000원대면은 결국에는 제가 84,000원, 86,000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오늘 물론 HBM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아침에 좀 단기 급등을 했다가 물론 이제 HBM3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식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애초부터 8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이 아닌가 8월부터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번 7월 31일 날 다음 주에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굳이 외국인이 여기서 더 팔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모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사야 되나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굳이 사야 하신다면 그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 컨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외국인 따라서 같이 매집해도 괜찮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원래 이 트럼프 후보 이전까지 분위기라면 저 10만 원도 충분히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는데 워낙 지금 분위기가 오히려 세론이 나오면 세론 나올 가능성이 또 분위기가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적어도 일단은 9만 원까지 많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31일 아니면 8일부터 본격적인 양산 이런 이슈까지 합쳐진다면은 9만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수율 잡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수율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높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또 다른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HBM4라든지? HBM4는 어차피 내년 하반기
일정이고 물론 이번 로드맵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난달이죠. 한 6월 말쯤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컴퓨텍스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는 향후에 그 조건 설계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했고 물론 이게 안 났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한 달 내지 2달 이내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수요를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는 애초부터 나왔던 흐름이었고 작년 말부터 사실 이런 수율 문제는 계속 꾸준히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라면 충분히 컬 테스트 통과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주도 봐야 될 텐데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네. 있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결국 엔비디아의 최근의 변동성에 따라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이번 실적도 괜찮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말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주춤하는 사이에 가장 큰 이제 고객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캐파에 대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주춤하는 측면에 있다는 측면이 아닐까. 물론 한미반도체는 예전에 깍동신 부회장이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건 고객사 다변화가 충분히 나와줘야 내년에 뭐 1.2조든 2조든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TC 본드 장비에 대한 아니면 상대적인 기술력 측면이나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 향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열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 열세가 결국에는 20만 원 가냐 안 가냐 이 추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이요? 그렇죠. 아, 물론 지금은 SK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크고 맞아요. 마이크론도 사실 여기서 공급 계약이 추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결국 입장에서는 수율이 빨리 안 나오고 있는 건가? 물론 아직까지는 캐파가 부족하고 있고 애초에 실적 발표 때도 다음 분기에 대한 이 가이던스 자체가 좀 다운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키 열쇠는 새로운 고객사 다변화. 왜 각동신 부회장이 고객사 다변화는 말을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 안에 삼성이라는 힌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 수주에 대한. 이수페타시스는 그럼 뭐 엔비디아 라인도 아니고 하이닉스 라인도 아닌데 왜 같이 떨어져요? 결국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오늘 물론 올랐잖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이스페타시스가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공급 쇼티지 이슈가 있으면서 결국 주가는 계속 좋았었고 결국 네. 실적으로 보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실적이 나오면 또 한 번 항상 지난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실적에 따라서 그래 이스페타시스는 의심하지 말자 결국 이런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네.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 초쯤에 아마 그 일정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컨센 자체는 2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던데 그럼 지금 자리 괜찮지 않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반도체 사람들이 겁을 먹다 보니까 네. 어떻게 여기서 사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 외국인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이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된다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거기에 묻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반도체 시황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좋죠. 좋지만은 오히려 저는 계속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정말 이게 게임 체인저에서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보다는 이스페타시스 좋긴 하겠지만 이오테크리스나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밸류체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 오늘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YC 같은 경우 그래도 반도체 테마 조용한데 나름 또 반등하거든요. 5% 정도 시세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합재 가능성. 충분히 YC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 원익 IPS도 마찬가지. 물론 아마 모든 이 내용들이 7월 31일 날 과연 전영은 부회장이 처음으로 아마 콘콜에 참석하는 그 흐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향후에 대한 캐파 증설이나 아니면 캐펙스 투자
그 레거시나 아니면 HBM 쪽에 그리고 파운드와 관련된 얘기들을 복합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실망감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YC든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 8월 달부터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판단 들어봤고요. 저희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이 사는 종목 알테오젠 2등. 일단 오늘 그 신고가까지 단 4호가를 남겨두고 살짝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는데 장중 8% 급등 나왔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 한 뭐 9월까지는 쭉 바이오가 대장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게 저도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알테오젠이든 ABL 바이오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이런 회사들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리 거의 10년, 20년간의 제약 바이오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계약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력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 인정받는 시즌이 저는 올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K 바이오에 대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좋지만은 그것보다 상쇄할 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계약 건수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을 많이 띄워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사실 많은 바이오가 다 올랐어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결국에는 최근에 뭐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라든가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라든가 결국에는 그 바이오 내에서도 그 특정 치료제 쪽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좋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테오젠이 오늘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따로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 지난주에 화요일쯤이 아마 제약바이오 포럼이 열렸었고 그때 뭐 전태현 부사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물론 이거는 뭐 한 달 전 6월 달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ADC, SC와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계속 꾸준히 이런 관련된 계약 금액이나 로열티와 관련된 수익 구조 부분에서 계속 논의 중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가 추측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어느 순간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문을 돌 수는 있겠죠. 소문을 돌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ADC, SC뿐만 아니라 9월 9월 22일 날 키트루드 SC 머크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 그 이전엔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모멘텀이 시간이 좁아질수록 모멘텀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측면에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상승보다는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기회겠네요? 저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은 그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이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결국엔 추후에 키트루다 자체가 향후에 28년도에 얼마만큼 찍히냐에 따라서 SC 전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그 28년에 대한 밸류 자체가 3조 아니면 2.5조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사실 밸류를 쉽게 따지게 되면은 셀티움이 지금 3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조예요. 알테오젠이요? 13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배 정도 갈 수 있다는 커져야 거죠. 된다? 충분히 똑같은 그런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적정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한 가격대가 28만 원, 29만 원이죠. 그럼 네. 3배 하시면은 90만 90만 원? 90만 원 나올 수 있다. 80. 그건 당연히 이제 향후에 키트루다가 70조를 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35조가 SC 전환율이 50%면 거기에 만약에 로열티가 5% 가정했을 때는 대략 한 1.5조 매출이 찍히는 건데 여기서 ADC까지 합치게 되면은 ADC, SC 다이어티 산교가 뭐 계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예상 금액이 7천억에서 1조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 거의 키트루랑 비슷하잖아요. 아니 조금 낮은 정도죠. 네. 대략 한 30조 본다 치면 다이치 산교가 추후에. 그러면 로열티는 제가 봤을 때는 워크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의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만큼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40조를 충분히 땡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키트루다 SC 전환율이 생각보다 낮으면요? 이게 낮은 지수입니다. 제일 보수적으로 진짜? 본 게 50입니다. 다른 합세텐인가 다른 그 SC 관련하면 일반적으로 SC 전환율이 7, 80%입니다. 이거는 연민용 애널이 아주 굉장히 이건 박순재 대표가 얘기를 했고 박순재 대표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게 50%입니다. 네. 늘라. 예, 어쨌든
그 밸류를 계산했을 때 이제 그 정도라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알테오젠은 3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말고 또 오늘 불기둥 세우는 게 바이넥스고요. 네. 신고가 구간입니다. CDMO 거의 뭐 다른 종목보다도 가장 잘 가요. CDMO 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도 네. 조금 시총이 작아서 탄력이 있어서 더 잘 가나요? 탄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11월쯤에 이제 통과 여부 미국, 중국 관련된 이제 보안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는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바이낸스가 최근에 6월달에 이제 미국 FDA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 송도에 있는 공장이 실사가 나왔고 향후에 이쪽 셀트리온에 관련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뭐 대형 고객사도 있고 계속 성장하는 구간이 있지만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형 고객사 한두 개만 있어도 이게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우리 진펜테라가 이제 진출을 하죠. 추후에 내년 3월에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까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CDMO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게 애초에 21년 10월에 국산화 관련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송도 공장 바로 셀트리온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럼 바이넥스는 향후에 이런 수혜 플러스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는 시장에서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까지 오늘 투자 관점을 체크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를 외인 기관이 각각 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좀 사는 걸까요?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6월달 판매 데이터가 살짝 조금 전월 대비 부진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4월, 5월달이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선방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이게 믹스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아마 그걸 겁니다. 밸류업 정책, 주주하는 정책이 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얼마만큼의 배당과 중간 배당과 향후에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냐 여부가 조금 시선이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현대차, 기아 오늘 외인 기관 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좀 궁금한 게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내일 앞두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 근데 거의 지금 그 지지율이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직결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듣기로는 신재생 쪽 옹호론자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한번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전기차 장체가 이제 업황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고 물론 트럼프는 IRA를 폐지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은 최근에 포드도 마찬가지고 GM과 아니면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둘씩 지금 공장을 계속 꾸준하게 일시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 2030년에 목표를 세웠던 포르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업황의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고 최근에 올해 1월 달부터 얘기했던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는 경우는 인프라 이슈가 굉장히 크다.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결국에는 시골에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런 풀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2, 3년은 좀 더 정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실상 계속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특히 최근에 유럽 데이터도 프랑스, 독일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안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을 봐더라도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그러면 완성차 업체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많이 당선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될 건데 결국에 그 공장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2, 3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네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게 되면 IRA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를 축소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다 왜 공장을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북미 쪽에서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이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IRA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신고가까지 둘 다 갈 수 있어요?
일단은 판매 데이터가 잘 나야 되겠지만은 아까 여기 자료 보시겠지만 지금 기아차가 생각보다 북미 시장에서 SUV가 워낙 이제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이랑 기아차 라인이랑 생각보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닐까요? 데이터 일단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